1545년 한여름, 창덕궁 인정전. 12살짜리 소년이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옷이 큽니다. 소매가 손끝을 덮고 어깨는 축 처져 있죠. 용상에 걸터 앉았는데 두 발이 바닥에 닿질 않습니다. 그 뒤로 대비의 발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왕이 됐을까요?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형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소년의 이름은 이환, 조선 13대 왕 명종입니다. 그리고 그 발 뒤에 여자가 이 나라를 20년 동안 삼켜버립니다. 꼭두각시왕, 피의 어머니, 백정 출신 의적, 그리고 조선판 판무파탈까지. 이 시대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명종의 아버지 중종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종에게는 왕비가 3명 있었는데 두 번째 왕비인 장경왕후가 아들 하나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 아들이 나중에 12대 왕 인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왕비가 문정왕후 윤씨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죠. 여기서 핵심은 두 왕비가 같은 파평 윤씨 집안인데 완전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장경왕후 쪽 외척을 개윤이라 불렀고 윤임이라는 인물이 이끌었어요. 문정왕후 쪽 외척을 소윤이라 불렀고 문정왕후의 친동생 윤원형이 수장이었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쪽은 천하를 얻고 한쪽은 목이 날아가는 구조였거든요. 궁궐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칼이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1544년 중종이 눈을 감고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30살, 한창 나이에 24년간 세자 수업을 마친 준비된 왕이었어요. 대윤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위한 지 겨우 8개월, 인종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 실록에는 이지를 앓다 승하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떡을 보냈고 그 떡을 먹은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실록에 독살이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30살 왕이 8개월 만에 죽고 그 즉시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는 결과를 보면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깔끔하죠. 진실이 모였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12살 소년이 용상에 앉았고 어머니가 발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발을 들이우고 함께 정사를 듣는다는 뜻인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명령을 내렸고 직접 사람의 생사를 결정했거든요. 12살 아들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피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 이 네 글자가 명종시대 비극의 시작이에요. 문정왕후가 비밀교사를 내리고 동생 윤원흉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윤의 수장 윤임이 사사됐고 유관, 유인숙 같은 대신들이 줄줄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연적, 이황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귀향을 갔습니다. 인종편에 섰던 사람은 죽이거나 내쫓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이게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권력을 향한 칼질이었을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드러날 겁니다. 을사사화로 조정이 피바다가 되자 윤원형이 모든 것을 쥐게 됩니다. 윤원형, 왕의 외삼촌이자 이 시대 최악의 권신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곁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난정. 이 이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명종시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정난정의 아버지는 부총관까지 지낸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관비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어머니가 노비간 자식도 노비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민이었던 겁니다. 기생이 됐고 어느 날 윤원형의 눈에 들어 첩이 됐는데 정난정은 단순한 첩으로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을사사화로 흠적들을 쓸어버렸는데 윤원형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요. 2년 뒤인 155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이 터집니다.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 벽에 누군가 붉은 글씨로 글을 붙였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위에서는 여주가 정과를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 이기가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다. 여주, 여자 임금이란 뜻이죠. 문정왕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윤원형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벽서를 대윤 잔당의 소행으로 몰아서 아직 살아남아있던 반대파를 싹 쓸어버렸어요. 이걸 정미사화라고도 부릅니다. 을사사화가 대학살이었다면 이건 뒤치덕거리 격의 소탕전이었죠. 이제 조정에는 윤원형에게 한마디로도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잠시 미뤘던 정난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난정은 윤원형의 첩이 된 뒤 문정왕후에게 직접 접근합니다. 봉은사의 승여 보우를 대비에게 소개한 것도 정난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정난정은 궁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소름 끼칩니다. 1551년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이었던 연안 김씨를 내쫓습니다. 며칠 동안 굶긴 뒤 독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천민 출신의 첩이 양반 가문의 정실 부인을 죽이고 그 자리를 꿰찬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경 부인 직첩까지 받아냈어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건 정난정 자신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 문정왕후는 관력을 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불교 부흥입니다. 정난정이 소개한 승려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앉히고 이미 폐주됐던 승과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선종과 교종, 불교의 두 종파를 다시 세웠고 도첩제도도 부활시켰어요.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지만 문정왕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승과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바로 서산대사 휴정이라는 거예요. 훗날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 인물이 문정왕후가 부활시킨 승과 출신이라는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집니다. 조정은 윤원영이 장악했고 대비는 불교에 빠져 있었고 그 사이 나라 밖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1555년 왜구 선박 70여 척이 전라도 남해안을 덮쳤어요. 을묘외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인데 왜구들이 단량포에 상륙해서 영암, 강진, 장흥, 고흥 일대를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조선군은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군사력이 부패와 함께 무너져 있었거든요. 윤원영 일파가 뇌물을 챙기느라 바빴지 변방의 군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겨우 반격에 성공해서 왜구를 밀어냈지만 이 사건은 조선 전체에 경고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37년 뒤 임진왜란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을묘외변은 그 재앙의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나라 밖에서 왜구가 날뛰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꺽정, 양주 출신 백정이에요. 조선에서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최하층 신분이었습니다. 소를 접는 게 직업이었고 갓도 못 쓰고 비단 옷도 못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1559년부터 1562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임꺽정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관군과 전면전을 벌였어요. 명종실록에 따르면 관할을 습격하고 관곡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전과 백성들이 내통할 정도로 민심은 이미 조정을 떠나 있었던 거죠. 실록을 편찬한 사관조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꺽정 같은 도적이 날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진짜 도적은 산속에 있었을까요? 궁궐 안에서 나라의 곳간을 털고 반대파를 죽이고 뇌물을 긁어모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도적이 아니었을까요? 임꺽정은 결국 1562년 초에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도적이 아니라 의적으로 남았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명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섭고 외삼촌이 무섭고 뭘 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막혔거든요. 실록에는 명종이 눈물을 자주 흘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왕인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53년에 수렴청정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명종의 친정이 시작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발 뒤에서 나왔을 뿐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윤원영은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오히려 영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명종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적은 22년 재위 기간 중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2년을 왕이었지만 단 하루도 진짜 왕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겹칩니다. 1563년 명종의 유일한 혈육이자 희망이었던 순의 세자가 13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가래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후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짓눌려 살면서도 아들 많은 유일한 낙이었을 텐데 그마저 빼앗긴 거죠. 명종의 가슴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야사에서는 이때부터 명종이 크게 상심하여 궁녀나 무술이 등 방사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들을 잃고 어머니에게 짓눌린 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분히 그려지는 장면이에요. 1565년 드디어 전환점이 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목욕저개를 하다가 오한이 들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던 여인이 사라지자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우대사.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유생들의 탄핵이 쏟아졌고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런데 유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주 목사 변협이라는 인물이 보우를 장살합니다. 장사는 곤장으로 때려 죽이는 형벌인데 능지처참 다음으로 잔혹한 벌이에요. 불교 부흥을 꿈꾸던 승려의 최후가 이랬습니다. 두 번째, 윤원영.
파직당하고 강음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온갖 비리와 학살을 저지른 권신의 말로 치고는 허무하죠. 그리고 5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 번째, 정난정. 윤원영의 본부인 김 씨를 독살한 혐의가 다시 터졌어요. 김 씨의 계모 강 씨가 의금부에 고발한 겁니다. 사약을 받을 위기에 몰린 정난정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합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랐던 여자의 최후가 독배 한 잔이었어요. 문정왕후 사후 불과 몇 달 만에 이 시대를 지배했던 세 사람이 연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명종, 이제야 직접 정치를 해보려 합니다. 억눌렸던 2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지 불과 2년 뒤인 1567년 명종이 34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에는 심장 통증으로 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도 이미 죽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비 인순왕후가 나서서 중종의 서손인 하성군을 양자로 들였고 이 사람이 14대 왕 선조가 됩니다.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왕이에요. 명종의 비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22년을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자유를 얻은 건 마지막 2년뿐이었고 그 2년마저 채우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죠. 아까 보우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서산대사 휴정을 잠깐 언급했었죠. 문정왕후가 부활시킨 승과에서 장원급제한 그 승려가 27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합니다. 을묘예변의 경고를 무시한 조선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힘 중 하나가 문정왕후 시대에 뿌려진 씨앗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꼬이고 또 이어집니다. 명종은 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의 죽음 위에 올라선 왕좌,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숨죽인 20년, 유일한 아들의 죽음, 그리고 자유를 얻자마자 찾아온 자신의 죽음까지. 왕관을 썼지만 한 번도 왕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어미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칼을 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종이 남기지 못한 것을 이어받은 왕, 선조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